주호영 의원 지금 한번 봐보겠는데 주호영 의원 지금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 지금 무소속 강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정철 최고께서는? 전 주호영이 무소속까지 나오실까요? 출마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나오신다? 생각에는 물론 이제 그런 네. 의지를 표명하시는 거는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무소속 출마까지 강행하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은 그래도 거기서 굉장히 육선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역적 기반이 탄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득표는 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국민의힘의 그렇겠죠. 후보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민주당에 있는 후보가 당선되는데 큰 기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당선되면 더 좋겠지만 본인의 당선될 확률보다는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될 확률. 네. 즉 그나마 지금 거기 한 군데 정도 지금 승산이 있는 곳이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주호영 의원께서는 굉장히 그 지탄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실제로 무소속까지 강행하시긴 쉽지 않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민찬? 개인적으로는 무소속 안 나가실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정치의 마지막 여정을 어떻게 불꽃을 태울 것일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냥 제가 뭐 감히 예측을 해본다면.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2년 후에 또 대구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좀 근본적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2년 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자문을 해보시겠죠. 왜냐하면 6번을 대구에서 했기 때문에 7번의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자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나가서 뭔가 정계 개편의 불쏘시개가 본인이 되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다가올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에 본인이 먼저 나가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와도 함께 뭔가를 도모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보수 진영의 개편을 본인이 그려보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나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완주를 하는 것은 변론이고 일단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안 하실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보수 진영에서 요즘 정치는 완전히 끝나는 게 없잖아요.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근데 보수 진영에서 어떤 배신자라는 이 주홍 글씨가 새겨지고 나면 향후에도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을 현실적으로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호영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플러스 이제 한동훈 대표 전 대표에 대한 얘기거든요. 소위 말하는 뭐 한 연대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친한계 의원이 이제 박정아 의원이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당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진단과 처방이 같다면 주 부의장이 좋은 선택을 하실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주 부의장의 선택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할 거라고 본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 정성국 의원도 친한계죠. 이분도 이제 SBS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이 주한 연대에 힘을 보탰다. 그래서 주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이기고 당에 돌아온 적이 있다. 그래서 TK에서 상징성이 큰 두 분이 뜻을 모으고 함께하는 세력들이 모인다면 대구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 의원이 이제까지는 약간 이 주한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거리를 뒀었었는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 열어두겠다 가능성을.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와 비교해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도 경쟁력이 낮다면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한 전 대표가 수성갑에 왔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도 모두 지켜봐야 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우리 김정철 후보가 보셨을 때는 이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대구에 온다. 네.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래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구 아니면 부산 여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부산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이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이제 비는 자리에 또 여기에 같이 연대에서 출마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대구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대구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보면 이러면은 정말
대구 시민들이 박살낼 것 같은데요. 누굴요? 주한을요. 주한은 아닙니다. 주한입니다. 주한을요. 왜냐하면 이게 뭘 연대하고 그 자리에서 뭐 같이 뭘 한다고 할 때는 좀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를 왜 자꾸 대구에서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대구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죠. 가능성이 그나마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보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약간 대구 시민을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무소속을 선택했을 때에는 내가 무소속으로 당선해서 어떤 가치를 지키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런 논의하는 것 자체가 대구 시민들을 욕보이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친한계 분들의 이 얘기에는 이 현실 인식이 다 녹아져 있네요. 대구 수성에서 제발 좀 자리가 비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녹아 있네요. 왜냐하면 대구도 지역별로 좀 다르잖아요. 수성은 도심에 있고 가장 학구열도 높고 소유층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다른 지금 출마하신 분들의 지역이랑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죠. 수성은 예전에 김부겸 의원이 좀 나가기도 했던 곳이잖아요. 나가서 승리했던 곳이기도 해요. 김문수 전 장관이랑 겨뤄갖고 승리했던 곳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성이라면 할만하겠다.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겠죠. 김부겸 총리가 시장으로 빠지고 수성에는 민주당 후보가 변변한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후보랑 한동훈 전 대표랑 민주당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후보랑 붙으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쓴 거잖아요. 부산에선 그런 확신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부산에서는. 근데 대구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정성국 의원과 우리 박정아 의원의 얘기에 녹아 있다고 좀 보여져요. 왜냐면 정성국 의원이 부산 출신이거든요. 부산 진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출마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막 손살을 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출마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랑 가까운 분들이 굉장히 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구에서는 지금 주호영 의원을 겉으로는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는 있지만 속내는 수성 정도를 비워주면 한동훈이 가기 충분하다. 아주 좋은 자리다라는 그 내용이 녹아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 굉장한 의문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주호영 부의장께서 그런 선택은 하시 않으시리라고 봐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롯데 자이언츠의 야구 저지를 입었었잖아요. 네. 그때 최동원 선수. 네. 그거 입었을 때 저는 부산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뭐 삼성도 있겠죠. 이승엽 있겠죠. 아니 근데 이 야구 팬들의 되게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야구 유니폼 함부로 입는 거 아니거든요. 이 연예인들도 시구 여러 구단 하지 않아요. 보통 자기가 했던 구단만 가서 이렇게 시구를 계속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연예인이 뭐 LG 가서 했다가 두산 가서 했다가 삼성 가서 했다 그러면 되게 욕 먹거든요. 너 뭐냐 도대체. 그런데 야구 저지를 입었는데 또 삼성 가서 또 삼성 저지를 입는다? 야, 그건 한동훈 대표가 진짜 이 야구 팬심을 모르는 거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롯데 자이언츠 입었을 때만 해도 대구 상황이 이렇지 않았잖아요. 아,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간 본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데. 그래서 저는 부산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뭐 어떠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지켜야 될 가치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구도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강단이 없냐는 거예요. 그 콘서트를 열 강단은 있는데 왜 본인이 지금 미리 얘기를 해야죠. 간을 보지 말아야지. 나는 뭘 하겠다. 나는 어디에 출마하겠다. 나 그리고 여기서 승부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계속 자기의 메시지를 내가면서 빌드업을 해 나가야지. 왜 계속 한다 그랬다 안 하고 정확히 표현도 안 하고 자꾸 주변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여기 갈 것처럼 저기 갈 것처럼 한번 떠보고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어쨌든 리더잖아요. 리더는 리더답게 행동을 해야 돼. 리더는. 맞아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근데 어저께 나와서는 그 얘기는 하셨어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왜 정해지지 않았냐고요. 정해진 데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그 계양을 비어 있고요. 아산도 비어 있고요. 아산도 비어 있고요. 그냥 평택도 비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산도 군산도 비어 있죠. 군산도 비어 있고
안산도 비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지난주인가요? 네. 양우석 날아갔죠. 의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다 뭐, 졌는데. 아니 근데 이제 뭐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이 입장을 생각을 그냥 해본다면 지금 보궐선거 지역이 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경선 상황에 따라서 우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지사 후보가 된다면 하남도 필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재보선 지역이 많아질수록 이것에 대한 이 보궐선거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고 그렇죠. 각 당의 전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한 수로 본인이 이제 향후 정치 이제 평가가 달라지니까 뭐 고민이 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볼 땐 그런 우리 말 말씀 많이 하시죠. 오히려 더 빨리 가서 선점하는 게 더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 양당의 전략을 보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빨리 가면 국민의힘이 자기 공천한다. 또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이게 있으니까. 이제 후자가 이제 친한계에서 아니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는 내용이고 이게 오늘 뭐 한동훈 대표가 주제에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조금 곁들여서 얘기를 해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대표에게 꼭 이번 출마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굳이 나가서 뭐 하려고 하느냐. 뭐 그냥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총선이 그때 좀 더 주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를 안 하고 오히려 빨간 옷을 입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보수 재건이에요. 근데 물론 어떻게 재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요. 그래서 공감을 크게 못 얻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수 재건을 해서 당에 돌아오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원에게 본인에게 돌아선 당원들의 마음을 울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돌아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당을 계속 내란 세력 프레임을 씌우고 당을 공격해서는 당원들의 마음이 돌아서질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말씀 더 하지 말고 어떻게 보수를 재건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언을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빨간 옷을 안 입을 때 본인이 빨간 옷을 입고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지역을. 새를 몰아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국민의힘 당원 지금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있었던 당원 여러 가지 당원분들이 달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막 경동시장 가고 여기 가서 막 팬심을 과도하게 보여줘서 세대결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국민의힘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보수의 재건을 간절히 원하는지를 가슴을 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가슴을 때리는 행동이 없잖아요. 그게 전 제일 함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뭐 맞아요. 그 말도 맞고 또 이제 또 약간은 좀 측면이 다른 문제긴 한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보수 재건이라는 똑같은 명제 하에 소위 말하는 뭐 오동석 뭐 또 이름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뭐 오이안. 잘 만들어요. 예, 오이안 연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 김정철 최고 후보는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이제 같이 정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물론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어요. 뭐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는 뭐 연대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한동훈 대표와는 뭐 전혀 정치를 같이 할 수 있는 신뢰가 없다. 뭐 이렇게 어저께 라디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김정철 최고는 개혁신당의 소속이기도 하고 어쩌면 보수 전체 진영에 또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개혁신당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게 어쨌든 후보는 저예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는 저고. 쟤는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뭐 포기할 생각도 없고 이미 그럴 생각 나오지도 않았고 제가 출마 선언할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연대론 자꾸 얘기하는데 뭘 자꾸 연대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고대신데 출신이. 네. 그리고 나는 고대인데. 그거 안 하길 바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개혁신당은 이번에 이렇게 혁신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을 보이고 그 결과 성적표를 받아야 됩니다. 성적표를. 근데 지금 시험을 치러 가는데 자꾸 시험장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정말 호소드리고 싶은 건 저 같은 소수 정당의 후보로서 나와서 저도 이번에 지금 아침에 계속 인사드려보지만
뭐 제가 거대 양당에 있는 후보였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더 호응해 주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혼자 가서 막 악수하고 누가 서울시장 후보가 이거 들고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서울시장 후보지만은 그래도 시민들에게 내 이름 한 번이라도 더 알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진 않고 언론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후보도 있고 개혁신당에서 정말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당신의 지금 전략은 뭐고 당신은 도대체 왜 서울시장이 되려고 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제가 나가면 뭘 물어보냐면 아까 뭐 오동 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좀 이제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오기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그럴수록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이게- 절대 안 하지. 그러니까 저는 선거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진짜 김종철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더 그럼요. 효과가 날 수도 있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다수다 보니까 약간 공학적으로만 생각하죠. 약간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보수 진영에 이제 그게 명제인 것 같긴 해요. 보수 재건이 명제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어떤 조금 자처가 됐던 보수가 다시 어찌 보면 뭐 윤석열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시작하거든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승리 4.7 재보선, 때부터 4.7 재보궐선거 때부터 약간 보수가 이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다음에 이제 그냥 이준석 당대표 그다음에 뭐 이제 대선 이기고 그다음에 지선 이기고 이렇게 됐었었는데 그게 조금 더 이어져서 총선 때까지 이어졌더라고 한다면 조금 더 탄탄한 보수 체제가 더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가 제대로 반성하고 제대로 재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왔다고 봐요. 그때 착시 효과였죠. 착시였어요. 제대로 재건이 되지 않고 반성도 안 하고 재건이 안 됐는데 윤석열이라는 어떻게 보면 용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이 어떤 대중적 인기에 보수가 편승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힘이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오만하게 국정 운영을 하고 권력을 잡고 제대로 국민께 다가가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돼요. 그 반성을 하는 게 그냥 지속적으로 뭐 비상기업 사과하자 이게 아니고 왜 우리가 두 번의 탄핵을 당했고 두 번이나 정권을 내줬고 왜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왜 지속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며 왜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총선에선 패배하고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넉넉히 앉아서 와 이재명 잘하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 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찬 위원장 방금 하신 말씀이 저는 어찌 보면 이 보수 진영의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제가 만나본 젊은 정치인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좀 보수 진영에 이런 분들이 빨리 좀 저는 국회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의회에 가셔서 배지 달고 이런 얘기를 장동혁 대표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장동혁 옵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 이민정 올 거라고 위원장님. 믿고 있습니다. 네.